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장초반 코스피가 조금 흔들리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나 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늘리면서 위쪽으로 당겼고요. 여기에 기관도 매수에 가담하면서 오늘 내친 김에 1870까지 달려봅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장 초반 조금 흔들렸지만 외국인들의 수혈이 3일째 지속되면서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흘째 올라서 지수는 1870, 61선 위로 훌쩍 뛰어 올라왔는데요. 상승을 주도하는 외국인들이 현재 2,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또한 5,600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3,100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매수로 돌아선 기관 쪽에서 현재 외국인보다 더 많이 담고 있는데요. 현재 3,0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5,500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나서고 있지만 상승세는 주춤하지 않습니다. 1.6% 올라서 현재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87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나흘째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보합권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들도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현재 10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49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까지 닷새 연속 매도입니다. 현재 160억 원 정도 팔면서 상승폭을 제한시키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승폭은 460선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6포인트 올랐고요. 현재 46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율은 나흘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1,136원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더 늘려서 현재 1,132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보다 4원 70전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전문가와 직접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 시장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고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187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주말 무렵부터서 시장은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가장 먼저는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역할을 크게 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드라기 총재 유로화 방어를 위한 강력한 언급도 있었고요.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의 유로화를 끝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수급상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만큼이나 국내 증시에서 반가운 소식은 없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순매수 자체가 기존의 이제 공매도 물량들에 대한 어떤 환매수 부분도 상당히 좀 강하고요. 이런 그 쇼커버링 물량이 상당히 유입되는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규모 자체로 봤을 때 완벽한 순매수와 어떤 쇼커버링 물량과의 어떤 비중 조절 측면에서 보면은 그 비율을 잘 따져서 시장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 자체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반등 증시가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등 한계와 가능성에서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드라기 총재라든지 메르켈과 올랑드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유로화를 프리저브드 유로화를 방어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S&P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ESM을 통한 시장에서의 어떤 강력한 자금 주입 가능성 그리고 LTRO라든지 QE3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금 시장의 반등이 과연 그 드라기 총재의 립 서비스로 이어지는 그리고 양국 대통령들의 추가적으로 어떤 그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컨센서스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는 측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반등 정도로 시장이 유지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시장이 우상향으로 추세적인 패턴을 상향으로 끌고 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 보면 지금 시장 자체의 반등 가능 영역들을 참고해 보면서 계속 가늠해 보는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가 지속될지와 함께 각종 국채 수익률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가장 좀 두드러진 특징이 국제 곡물 시장에서 콘 가격,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뭐 테마주를 형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 요인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콘 가격의 급등은 중국 증시와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1위의 식량 수입국이고요. 이를 미국에서 옥수수나 밀 그리고 콩 등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 1위를 기록한 국가로서 각종 사료 부분들은 옥수수 콩을 가지고 많은 사료 부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많이 단행을 했지만 이러한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물가 불안이 야기될 수가 있고 결국은 주가가 최근에 전 세계 증시는 반등하고 있는데 유독 중국 증시만 하락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중국이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시장의 구원투수로 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즉 콘 가격 급등 자체가 그냥 테마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반등을 어떤 뒤에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악재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지금 홀딩하고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부실주들 그리고 비중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펀드들 중심으로 현금화를 해보면서 시장 대응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양호한 반등세는 시장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긍정적인 컨센서스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자체가 넓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계속적으로 넓은 박스권 등락만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지금 시장이 1900선 근접할 때마다 분할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시장이 박스권 하단으로 근접할 때마다 저점 매수를 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자동차보다는 IT 그리고 IT보다는 소재 관련주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금주까지는 제일모직이나 LG전자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고려아연과 풍산 같은 종목들을 집중해서 트레이딩 바이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로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날씨가 바깥에 굉장히 뜨거운 만큼 주식시장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 들어봅니다. 오늘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홍 전문가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는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공지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이고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을 통해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굉장히 더우신데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네, 집에요. 네, 다행입니다. 괜찮으세요? 날씨 더우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네. 또 종목까지 잘못돼가지고. 아이고, 어떤 종목인가요? GS건설 87,000원에 네. 30%예요. 네. 근데 선서를 놓쳐가지고 지금이라도 삼성전기 그런 걸로 갈아타야 오른 건지 안 네. 그러면 손절의 의미가 없는 건지 예.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삼성전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건고요. 예, 예. 보고 있는데 그게 가면 그게 또 오히려 잘못하면 더 부작용이 나서 네. 결정하기가 좀 그래서요. 네, 그것도 같이 봐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종목은요? 오리온 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91만 4천 원에 20%예요. 91만 4천 원의 비중이 네, 20%. 20%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 봐드리는데 다 손실 중이세요. 일단 삼성전기도 종목 교체할 종목으로 조금 관심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두 종목 한번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감사합니다. 오리온 두 종목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잘 예. 듣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부터 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네. 아, 그래도 조금 뭐 주식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덥듯이. 아, 네, 예. 그래 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먼저 비중이 많은 거 GS건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예,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 혹시 요 개미들 큐 말고 혹시 다른 데도 한번 의뢰를 해 보셨어요? 네? 개미들 큐 말고 혹시 다른 데도 한번 의뢰를 해 보셨어요? 아, 그래가 선조를 하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 예, 놓쳤어요. 자, 일단은 한번 시장이 반등을 주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자리에서 손절을 하라고 그쪽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설주가 조금 시장하고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쵸. 그런 것 같네요, 오늘은. 예, 그쵸. 이게 지금 아마 종무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설주가 지금 유럽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 네. 예, 이게 사도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처음 들어요. 예, 그쵸.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유럽 쪽에 문제가 되면서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이 지금 은행하고 조선이죠. 네, 저도. 그건 아시죠? 네. 예. 근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은행 업종이 유럽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되는 게 유동성 관련,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 풀리냐 안 풀리냐 그 얘기 계속 나오죠. 네. 그게 유동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이란지 그리고 연준에서 돈을 풀게 되면 가장 먼저 은행으로 들어가죠. 네네. 그쵸. 뭐 CD 금리라든지 뭐 리브금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자, 그렇다면은 은행에서부터 그 자금이 은행 쪽으로 유동성이 들어가게 되니까 1차적으로는 금융주라든지 은행 쪽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왜 연관성이 있냐면 은행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어떤 저금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유연성이 부동산 있어요. 경기가 잘 안 좋지만은 가장 큰 네. 곳이 건설이에요. 아.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에 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업종이 건설주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 이슈가 어떤 유동성의 문제고 유동성의 문제 같은 은행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건설주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유럽 문제가 유럽 문제에서 얼마만큼 시장이 호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이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건설주도 아마 같이 좀 올라가 줄 겁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수주죠. 예, 예. 그 수주가 아직까지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GS 차트 보면서 네. GS건설 차트 좀 볼게요. GS건설 같은 게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자, 올해 초죠. 올해 초에 10에서 돈 풀면서 시장 올라갔죠. 네. 그때 올라갈 때 1월 달부터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주도 같이 GS건설은 좀 약했는데, GS건설도 작년 12월 달에 돈 풀게 되면서 시장하고 같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실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못했던 이유가 상반기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건설주는 올라가다 좀 멈춰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조금 건설주가 좀 뒤늦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건설주고는 GS건설이 한 3% 움직이는데 건설주가 좀 뒤늦게 움직이는 게 네. 1차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준 게 유럽 문제고 그 유럽 문제에 가장 연관성이 있는 은행 업종이 움직여야 거기에 연관되어 건설주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좀 늦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어쨌든 유럽 문제하고 좀 같이 보시면서 이 네. 반등이 어디까지 가는지 여부를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말이 좀 많이 어렵죠? 아니요. 그래도 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렵더라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네. 시장하고 같이 대응하면 된다는 그 얘기예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자, 이게 그러면 일단은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죠. 지금 벌써 1875포인트인데 네, 이게 참- 엄청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상당히 조금 저도 미스테리한데 네. 제가 보기엔 한 1880포인트까지 좀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연준이라든지 뭐 8월 1일 20에서 만약 돈 풀게 되면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 188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치고 자, 요게 그 가격을 보면은 어디 지켜다가 밀렸냐면은 이게 한 75,000원 정도 가격이 지켜주다가 이게 밀려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계속해서 확인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굳이 팔 이유는 없지만은 자, 네. 화면 보시면은 자, 작년 10월 달에 75,000원 지켰다 올라갔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75,000 가격대 세 번이나 지켜주다가 밀려버렸죠. 네, 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갔을 경우에 적어도 75,000원에서 한 번 정도 부대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왜? 이전에 지지 라인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기술적 분석 공부할 때 이전에 지지 라인은 이제는 그게 바뀌면 저항이 된다고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기관이 조금 많이 지금 이게 수급이
보면은 현재 기관하고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 네, 그런 건 다 괜찮아요. 예, 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이. 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한번 보고 일단 75,000원까지 일단 갖고 계시고 네. 그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부대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 부대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부대꼈다가 다시 네. 올라왔을 때 갈 수 있는 없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건 일단 75,000원까지는 갖고 계시고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엔 한 75,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75,000원까지 일단 갖고 계시고 그 이후에 의뢰를 한 번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네, 좀 네.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길석 반등이 뭐 8만원에서 딱 끝난다. 이러면 제가 8만 원 바로 좀 제시해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네. 기술적 분석 뭐 기술 차트 대응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건 일단 갖고 계세요. 서둘러 팔지 마시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오리온 볼게요. 네. 자, 참 오리온 이 회사는 참 신기한 게 그 중국에서 초코파이 하나 팔아가지고 기만큼 올라갔어요. 네. 웃긴 게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중국 사람들이 초코파이 있잖아요. 예. 이게 색깔이 빨갛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빨간색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중국 국기가 그 오성기라 그래서 빨간색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빨간색을 정말 좋아하는데 갖고 근데 초코파이가 빨간색이잖아요. 네. 이게 중국 식품인 줄 알아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엄청나게 팔린대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90만 원, 100만 원까지 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거의 다 소실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수급 한번 볼게요. 예. 수급을 보면은 자 이게 초반에는 작년 12월 달부터 이게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인데 계속 매수를 하다가 네. 이게 가격을 보니까 한 90만 원 넘어갈 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슬쩍 발을 빼요. 예. 발을 빼고 기관이 뒤따라 들어오긴 하는데 최근에 와서 기관이 또 매도 돌아섰죠. 예. 그래서 행보를 이렇게 많이 했군요. 예,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이끌어주다가 이거 네. 보시면은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여줄 건데 맨 앞쪽에 파란색 있죠. 파란색 숫자가 예. 외국인의 수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외국인 수급인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다가 외국인들이 발이 빠지니까 주가 좀 네. 조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저도 이건 100만 원 돌파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단적으로 볼게요. 요게 일봉 차트만 보면 말씀드리면 60일선 지지받고 이게 올해 2월달 지지받고 5월달도 지지받고 올라섰죠. 네. 그리고 100만 원 돌파 못하고 60일선 이탈해버리고 다시 올랐는데 어떻게 해요? 60일선 다시 저항이 되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못 주면은 이게 누가 봐도 추세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꺾였다 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가격이 91만 4천 원이시네요. 예. 이거를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단기적인 추세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네. 딴 거 다 떠나서 수급만 딱 보고 말씀드리면은 네. 그래서 조금 매도 쪽으로 위쪽으로 오늘 1% 정도 다 오르는데 보자 가격을 보게 된다면 한 90만 원 다시 한번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0만 원 부근에서 한번 팔았다가 제가 보기엔 조정이 다시 한번 가게 된다면 조정이 제가 보기엔 한 77만 원, 75만 원 정도 한 그 네.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재매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단기적인 추세가 조금 꺾였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네. 조금 90만 원을 다시 한번 장받게 된다면은 조금 파는 게 좋지 네.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니 그러면 예, 예. 지금 조금 더 물을 타서 좀 줄이고 나오면은 그건 더 방법이 안 좋나요? 그러니까 91만 원에 비중 10% 일단 보유를 하고 네. 뭐 77만 원 만약에 제 상대로 75만 원가 빠지면 거기서 물타기 하신다고요? 네. 그럼 그렇다면 차라리 네. 잘 보세요. 지금 10%에 90만 원이면은 90만 원을 많이 판다 치면은 손실이 그래도 한 얼마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 그 10%는 10%는 아니고요. 한 3%에서 끊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끊고 나서 17만 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3% 손실이 나고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정이 한 75만 원까지 나온다 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손실이 예. 네, 네. 손실이 많이 잡히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요. 네, 네. 예, 저는 조금 만족 못 시켜드린 것 같은데 일단 네. 조금 저는 손절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 뭐 삼성전기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안 봐드려도 될까요? 시청자님, 네. 네, 삼성전기 관심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더 안 봐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걸
봐주시면 좋죠. 근데 저는 갈아탈 목적으로 제가 저 감심으로 예. 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 참,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IT가 상당히 좀 강한데 네. 요거는 일단은 뭐 오리온이랑 이제 그 GS 건설 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조금은 그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처리가 네. 다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삼성전기 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좀 시기가 지금은 조금만 좀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자세히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오늘 좀 빠르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2363번님 보내주셨는데요. JC입니다. 매수가는 35,905원, 비중이 15%신데 매도가 손절가 궁금하시고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모바일 게임도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데 3일 연속 내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낙폭이 적지 않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뭐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네. 있는데 모바일 게임주 뭐 대표적인 컴투스 차트를 보고 그리고 게임빌 차트를 보고 그리고 JC까지 세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장에서 소외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하락하는 장에서 이런 모바일 게임주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많이 모멘텀을 받았다. 지금 상승장이 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JC를 포함한 모바일 게임주가 소외를 받고 있는데 J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해외 시장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제가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우에 상장된 이제 진가라는 모바일 게임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예.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조금 들어오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뭐 많은 전문가들이 1880 정도가 저항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어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900까지는 오늘 상황으로 이렇게 좀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저번 달인가 지금 옵션에 대해서 옵션이 시장을 먼저 예상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까지 1880선이 외국인 옵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80 이상이 돼야 외국인이 수익권이었는데 오늘 지금 잠깐 보니까 1920선 미만에는 만약에 1920 밑으로 지수가 형성된다 그러면 외국인이 손해가 좀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920 이상까지는 외국인이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은 지금 차익 거래로 뭐 2,400억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로 들어온 건 통으로 코스피를 산다는 말과 이렇게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웬만한 코스피 종목들은 대형주들은 대부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건데 지수가 또 한 번 1900선을 터치한다면은 오늘 분위기상으로 터치를 한다면 JC나 이런 모바일 게임주는 내일 다시 한번 이제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JC는 지금 뭐 차트상으로 34,000원 이하로 깨지지 않으면은 38,000원에서 39,000원까지는 다시 재반등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롤더스카이 같은 모바일 게임을 런칭을 했는데 다운로드 뭐 1위를 기록하고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1, 2분기 모두 어닝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JC 같은 경우는 34,000원 이하로 가면 좀 저평가 구간이다. 하지만 대외 악재가 점차 사그라들고 지금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수가 오르게 되면 게임주보다는 IT 이런 자동차 건설주 같은 경기 민감주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경기가 더 살아난다 이렇게 뉴스나 매스컴에서 접하게 되시면은 JC를 과감히 손절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JC가 그냥 34,000원 이하로 떨어진다. 경기가 호전된다는 뉴스를 접하지 못했는데 떨어진다 그러면은 한 5% 정도 재매수를 하셔서 38,000원, 39,000원 사이까지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34,000원, 목표가는 38,000원에서 9,000원까지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8841번님의 종목인데요. 오스코텍입니다. 매수가는 3,250원이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정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문자를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신약 개발해가지고 작년 10월달 좀 들썩였었는데 좀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죽었습니다. 화면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이렇게 거래가 상당히 많이 죽은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시세가 한 번씩 나와요. 자,
근데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잘 보세요. 거래가 없는 구간에서, 거래가 죽은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시장 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같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5,000원까지 강하게 났었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죽었죠. 그러면서 주가 큰 폭의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요 부분 작년 10월달과 11월달과 마찬가지로 현재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가 많이 죽었다는 부분, 그렇다면 악성 매물이 현재 다 나왔다고 해석을 충분히 해도 되는 구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요 날 있죠. 잠시만요. 이 날이 상한가인가요? 요 날이 지금 이제 6월 27일인데 상한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세력들이 맛배기를 한번 올려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 풀렸는지 그 부분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번 다시 밀어버렸는데, 아마 매집을 좀 더 해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계속 차트에서 T를 내고 있어요. 자, 보게 된다면은 이 부분 거래 있었죠. 근데 이 부분 어때요?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밀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올리고 나서 밀어버리죠. 이런 현상이 지금 5번 이상 발생하게 되면 어떤 개인들의 심리가 되냐면, 에이씨, 이것도 장난치네. 이제 안 올라가는 것보다, 그럼 다시 한번 올리면 팔고 나오자. 이런 심리가 분명히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력들은 네. 이런 심리를 분명히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올릴 수 있을 만큼 어떤 물량이 확보가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때죠. 작년 그 11월 달인데, 이때 3,000원에서 한 5,000원까지 올렸는데, 한 요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는 이 부분은 저도 시나리오죠. 세력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뭐 그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뭐 개인들이 저같이 뭐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조금 지리한 어떤 그 시간 싸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내를 하시고요. 그래서 3,250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요런 시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런 시세가 한번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장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땐 돌아보지 말고 그냥 파세요. 계속 이렇게 물려가지고 전화하시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하방이성이 일단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물량이 조금 계속해서 확보가 되는 건 T가 차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언제쯤 이렇게 반등을 줄까요?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리한 시간 싸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팔지 말고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보는 구간이라고 꼭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081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더운 날씨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아바코를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8,300원, 비중이 10%신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오늘 아바코 4% 정도 오르는데요. 이제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LG 디스플레이에서 맨 처음에 지분 투자를 19% 했다가 지금 뭐 15%인가 16%까지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로 있으면서 LG 디스플레이 많은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와 이렇게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이제 수급과 차트를 잠깐 보시면, 상반기까지는 뭐 애플에서 패널을 삼성전자에서만 받았다가 지금 하반기부터는 다시 LG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받아감으로써 그게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지금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차트가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양호해지면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뭐 하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바코가 수혜를 많이 받을 건데, 지금 뭐 아바코가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상반기까지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악화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미 실적이 안 좋은 건 주가에 다 반영된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 2013년 상반기,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LG 디스플레이 투자 시기와 투자 규모를 바라보면서 목표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비중이 10%인데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요즘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A3 라인이나 이제 아몰레드 투자 시기가
미뤄졌기 때문에 기관의 끊임없는 매도로 로스컷이 나오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아바코도 그거의 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저점을 깨기 일보 직전인데 만약에 정말 제가 좀 폭을 크게 잡고 5,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까지는 뭐 내려가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고 지금 네. 뭐 비중 10% 갖고 계신데 10%는 나중에 2013년 하반기까지 보면서 10,000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네. 만약에 정말 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9,000원이나 8,000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바코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효성 OMB입니다. 이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이 종목은 매수하신 종목은 아니시고요. 8501번님의 종목인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효성 OMB 어떻습니까? 네, 효성원배 같은 경우 제 생각은 좀 네. 트랙이 좀 상당히 좀 잘 가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이 차트 좀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효성원배 차트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잘 보세요.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요날 제가 이전에 종목상단 들어온 걸로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7월 9일인데, 이때 당시에 한번 시세를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이 당시 이렇게 쭉 밀려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시세가 다시 한번 줬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불스택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효성비 숏을 땡겼을 때 전고 좀 돌파를 못하고 쭉 밀려버리는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효성공비도 이런 패턴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효성공비가 시세가 좀 더 가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예상보다 틀렸는데 그렇다고 매수는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올라간 거 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틀린 부분도 있지만은 자, 이 부분 7월 25일하고 26일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월 25일 날 매수 3% 뜨고 난 다음에 갭으로 떴습니다. 갭으로 뜨고 난 다음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는데 자, 상한가 지키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상한가가 딱 못 지켰다가 밀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줬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갭으로 떠가지고 갭으로 상당히 갭이란 것은 시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갭을 해도 떴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잤던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쪽에서 반등을 주지만은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달고 있죠. 그리고 신경 쓰이는 부분은 요 근래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2배 정도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여기서 많은 물량이 좀 빠져나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여기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제가 보기엔 가장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올리고 나서 죽인 다음에 얘네들이 손실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본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반등 올리면서 여기서 일단은 한번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엔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던 애들이 여기서 한번 빠져나가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엔 거래량을 보니까 다 빠져나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조금 그 매수보다는 조금은 매수하지 말라는 의견을 네. 제가 틀리더라도 매수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효성 OMB 상담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하는 중에도 계속 문자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직 종목 상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이신가요? 네. 네, 크루셜텍이 제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SDI를 갖고 있는데 네. 제가 매일 최고점에 둘 다 잡은 거라서 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 크루셜텍을 지금 손절매를 하고 네. 다른 뭐 SDI를 이렇게 좀 갈아타고 음. 이런 방법은 어떤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크루셜텍 지금 현재 가격이 7,600원 정도인데요. 얼마에 사셨어요? 고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2,400원대 샀어요. 24,000원 정도에 매수하셨고 그리고 비중은요? 비중 한 30% 돼요. 30%시고요. 어유 고민 네. 많으셨겠어요. 삼성 예. SDI는 어떻습니까? SDI는 17만 한 5,300원에 샀고요. 네. 이것도 한 30%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 많이 좀 빠져 있어서 네. 저는 크루셜텍을 지금 매도를 하고 매수를 SDI를 이렇게 갈아타는 방법은 어떤가 여쭙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도 30% 비중이라고 하셨고 두 종목 다 손실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네. 자세하게 상담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 오늘 크루셜텍 삼성 SDI 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두 종목 다 비중도 굉장히 크고 손실이 좀 많으신데 우선 제가 삼성 SDI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삼성 계열사로서 뭐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인해서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하락한 모습인데, 삼성은 SDI 2분기 실적을 잠깐 살펴보니까 2분기 실적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약간 상회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스마트폰 이제 2차 전지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태양광이나 기존에 진출했던 태양광이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한 200억 정도 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까먹어서 지금 시장보다 약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근데 태양광이나 ESS 같은 사업 부분이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뭐 전력난으로 ESS 관련주가 뭐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전력난으로 인해서 ESS는 언젠가 3년 안에는 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에서 하는 사업은 성장성이 있고 모멘텀이 있다. 근데 하반 경직으로 실적을 받쳐주는 게 2차 전지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는 전혀 이제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리스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SB 리모티브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그게 보쉬에서 이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안 좋은 걸 반영하면은 실적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SDI는 지금 현재 가격은 그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뭐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SB 리모티브 매각이 완료가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4만 2천 원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16만 3천 원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는 17만 원 가까이까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시기는 이제 SB 리모티브를 보시에서 매각하는 그 시점,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을 보시고 그때부터 17만 원, 16만 3천 원까지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쿠르셜텍인데, 쿠르셜텍을 2만 원에 사셨는데, 네. 이거를 제가 뭐 감히 뭐 SDI로 갈아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쿠르셜텍은 예전에 이제 림사의 블랙베리 폰에 OTP라는 상품을 납품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림사 블랙베리 폰이 몰락하면서 쿠르셜텍의 실적도 같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옛날에는 7만 원이었지만 뭐 무상증자 등으로 최고가가 22,000원으로 나오는데, 22,000원부터 지금 7,600원까지 깨진 상태입니다. OTP 매출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쿠르셜텍 실적 회복이 언제가 관건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쿠르셜텍 OTP 회복은 지금 삼성전자나 뭐 중국 JT 그리고 HTC 등으로 이제 매출 다각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OTP 매출이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쿠르셜텍에서 신성장 모멘텀으로 삼은 게 이제 MST라는 터치스크린 패널인데, 기존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인셀 방식의 터치스크린 패널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르셜텍이 주장하는 거는, MST라는 거는 인셀 방식 터치스크린 패널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면서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도 터치 패널을 통으로 가는 게 아닌 일부 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MST라는 것을 밀고 있는데, 지금 양산 단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이제 휴대폰 업체에 먼저 납품을 시작할 텐데, 만약에 쿠르셜텍의 주장대로 MST가 대세가 된다면 다시 2만 원까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매출로 잡히고 시장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쿠르셜텍의 MST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MST 매출만 일어나고 지금 OTP 기존의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조금이라도 상승을 한다면 10,000 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MST가 시장 반응에 호응을 얻는다면 2만 원까지는 진짜 수직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SDI로 좀 갈아타진 마시고 10,000 원까지는 한번 지켜가 보고, 하반기에 MST라는 터치스크린 패널 MST라는 것을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고, 이게 삼성전자나 애플에 납품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15,000원 이상 2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조금 기다려서 조금 희망적으로 좀 갖고 있다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네. 나중에 또 궁금하실 때 저희 찾아주시고요. 오늘 전화 상담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왔는데요. 279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하신 가격이 131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이 30%. 언제 매도하면 될까요? 하시는데 오늘 사셨나 봐요. 네, 이거 참 네. 어렵네요. 과연 시장이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뭐 시장을 땡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요거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안 좋게 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대차장구가 상당히 상환이 많이 되면서 대차장구 물량이 조금 많이 소화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어떤 대차장구는 한 310만 주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공매도가 풀리지 않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네. 공매도로 잡혀있는 물량들이 대차장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대차장구 같은 경우 공매도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공매도를 때려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공매도를 때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11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외국인들도 시장 올라가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대차장구가 상당히 대장구로 잡히게 했던 손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하고 같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자 시장이 지금 현재 1800 오늘 1880포인트도 찍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자 시장도 잘 볼게요. 보면은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물 매수 올라가는 거 제가 보기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누가 봐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동안 많이 누적이 돼 있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반사적으로 스프링처럼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월 27일부터 지금 이제 만계약 오늘까지 거의 만계약 이상이 지금 이제 매도 청산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진두르고 있던 매도 포지션이 강하게 청산이 나오다 보니까 스프링처럼 이렇게 타이 튀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15,000계약까지 줄어들었는데 이 선물 매도 청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시장 그리고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동반적으로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까지 올라간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 135만 원 정도 가게 된다면은 네. 조금은 이제 시장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서둘러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시장 탄력이 한 135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135만 원 정도 부분에서 이제는 외국인 지금 현재 최근에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매도 청산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올라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종목의 매도 타이밍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로 돌아서줄 때 네. 그때를 매도 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140만 원까지 간다, 145만 원까지 간다. 그 부분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시장과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로 좀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동반적으로 조금 매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그런 네.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401번님께서 다우데이터 보내주셨는데요.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비중이 30% 매수하신 가격은 3,900원이라고 하십니다. 손절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다우데이터는 간략하게 네. 말씀드리면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급등하는 장에서 지금 다우데이터는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다우데이터는 MS 그리고 어도비 같은 그걸 총판을 받아와서 국내에 유통시키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우데이터는 별도로 지금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우데이터가 다우기술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로 인해서 매년 한 160억, 190억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본 사업이 수익을 못 내는 구조에서는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하락장이 온다면 지분 가치, 부동산 가치 이런 가치주들이 조금 상승을 할 때가 많은데 지금은 이미 경기가 바닥이라는 바닥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상승에 대해서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경기가 상승할 때에는 이런 지분 가치나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있는 이런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모멘텀이 되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많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다우데이터가 다우기술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본 사업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다우데이터가 크게 반등하기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데이터를 이제 3,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900원이면 10% 약간 넘는 손해를 보고 계신데 다우데이터를 목표가를 설정을 굳이 하자면 4,000원 초반 아니면 3,000원 후반까지 3,900원에서 4,100원까지 이렇게 구간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더 탄력이 좋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우 데이터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하이스코 들어왔습니다. 972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38,000원, 비중이 30%. 매도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자, 이분은 수익 좀 많이 나셨네요. 차트 네. 보니까. 좀 많이 나셨는데. 자, 그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외국인이 시장이 좀 돌아와가지고 좀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뭐 선물 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도 청산이 강하게 좀 매도 청산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도 좀 같이 보세요. 자, 현대하이스코도 좀 차트 같이 볼게요. 현대아이스코도 지금 현재 그 수급 동향을 보게 된다면은 누가 봐도 이건 외국인이 현재 사면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준 이상 요 종목은 갖고 가시라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올봉 차트 볼게요. 자, 올봉 차트 보면은 잘 보세요. 이게 5만 원 이상 갔던 주가가 35,000원에서 쌍바닥 다지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죠. 월봉 차트 보면 추세가 위쪽으로 돌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렸습니다. 그래서 길게 본다면 좀 더 가져가 있어도 될 것 같고, 자, 일봉 차트에서 딴 거 보시지 마시고, 자,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자, 4만 얼마죠? 44,000원에 기존에 두 번 장 받았죠. 그리고 공교롭게 되게 241선이었고요. 그래서 44,000원에 기존에 두 번의 장을 받았던 부분은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한 번쯤 부대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길게 봤을 때는 뭐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봐야 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봉 차트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44,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44,000원 한 번 정도 부대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보시면서 44,000원 돌파를 한다면은 일단 조금 더 가보는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좀 잡아드리고 싶지만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일단 44,000원 돌파 이걸 보시라. 그렇게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하이스코까지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가 어느새 1879포인트입니다.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이제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